헌정사상 최초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진 요즘입니다. 이번 주 주목받은 소식을 픽했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 시작합니다. 당선증을 들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Мышца в нього запитали, він там також українською, англійською та російською мовами 조상을 기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차례. 차를 일상적으로 마시는 중국에서 유래해서 원래는 간소하게 차와 햇과일을 올리는 정도였던 상차림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술과 여러 음식을 더하며 풍성해졌는데요. 올해 마트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려면 4인 가족 기준 4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가 될 전망인데요. 풍성함을 넘어 누군가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담스럽게 담긴 색색의 나물과 전, 그리고 각종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명절 상차림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이번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평균 30만 원이 넘고 대형마트는 무려 40만 원이 넘게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6.7%, 대형마트는 7.2% 비싼 수준입니다. 이상기후 여파로 채소와 과일 가격이 뛰면서 가뜩이나 고공행진한 지난해 물가를 고려했을 때 상차림 부담이 훨씬 커진 겁니다. 설을 앞두고 각종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겨울철 배추, 무 공급 부족에 대비해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산지 유통인과 김치 가공업체들이 확보해 놓은 물량들도 장려금 지원을 통해 출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배추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고 무 할당관세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설 대책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업체별로 최대 40% 할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사 16곳도 마트와 편의점에서 50%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등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そして本年両国は 제42대 대한체육회장으로 변화의 스매시를 외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조직력을 무기로 3년임에 도전했던 이기흥 회장을 멈춰 세운 건데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탁구로 세계를 제패한 금메달리스트, 8년간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활동, 그리고 이번 대한체육회장 당선까지 우리 체육계를 이끌 82년생 젊은 리더가 탄생했습니다. 다수 득표자인 기호 3번 유승민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공표합니다. 앞으로 4년간 대한체육회를 이끌 회장으로 탁구 레전드 유승민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유 후보의 당선은 이변으로 여겨집니다. 야권 후보 간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지난 8년간 대한체육회를 이끌며 인맥과 조직력을 다져놓은 이기흥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와 개혁을 원한 체육계의 바람이 선거 기간 내내 진정성을 호소한 유 후보 쪽으로 향했다는 분석입니다. 2029년 2월까지 대한체육회를 이끌게 된 유 후보도 변화를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일단 체육인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가장 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 변화에 대한 화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뛰겠습니다. 직무정지 징계 속에서도 출마를 강행한 이기흥 후보는 3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인단 2,244명 중 1,209명이 참여해 53.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유승민 당선인의 득표율은 34.5%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뉴스에서 신병을 확보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몸신의 자루병. 무슨 뜻인가 싶은데 몸이나 신분,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일본어 미가라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의 몸을 법적, 물리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사상 최초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 인근에 도착한 건 오전 4시 20분쯤. 관저 앞에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 변호인단이 막아섰습니다. 반발하는 여당 인사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고 경찰은 울타리를 뽑고 막아서는 이들을 끌어내며 관저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 안쪽으로도 철조망과 차벽이 구축돼 있었는데 경찰은 펜치로 철조망을 절단한 뒤 사다리를 동원해 차벽을 넘었습니다. 1차 집행 당시엔 여기서부터 경호처 직원들이 대거 나타나 막아섰지만 2차 집행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2차 저지선까지 순식간에 우회 통과한 뒤 오전 8시쯤 3차 저지선에 도착했습니다. 1차 집행 때 200여 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막아서며 결국 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저항은 없었고 곧장 3차 저지선 초소에 진입한 데 이어 오전 8시 20분쯤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처가 사실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별다른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일부 경호처 직원들은 대기동에서 머물거나 휴가를 간 걸로 전해졌고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관저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저지선이 뚫리며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을 개시한 지 5시간 반 만입니다. 지난번 집행 때 5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던 공수처와 경찰은 2주 만에 관저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중동을 넘어 세계를 불안케 했던 가자 전쟁. 전쟁 개시 15개월 만에 전격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히브리어 샬롬, 아랍어 살람. 발음도 비슷한 이 말들은 모두 평화를 의미하는데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두 민족이 이번엔 진짜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아직은 진통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발발 470일 만에 가자지구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일단 6주간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3단계에 걸쳐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하마스는 인질 33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점진적으로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영구적 휴전을 위한 2단계 논의가 진행되며 3단계에 이르면 중재국과 UN 감독 아래 가자지구 재건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재국에 감사한다며 이번 합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Thank you. Brooks credit for this, Mr. President, you or Trump? Is that a joke? Oh, thank you. 다만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가 완전히 일단락되지 않아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했다가 모든 돈을 다 잃고 모든 걸 다 믿고 그동안 벌어놨던 돈. 9명 10명입니다. 10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SNS에 우리와 닮은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생포된 북한군인데요. 인중에 수염이 조금 있지만 한눈에 봐도 앳된 얼굴입니다. 낯선 땅에 투입된 북한군의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뭇잎 등으로 위장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이 북한 군인으로 보이는 병사에게 다가갑니다. 이 병사는 부상 탓에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경계를 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일간 키우 인디펜던트가 생포 당시 모습과 작전에 투입됐던 특수부대원들의 증언을 독점으로 보도했습니다. Там у нас були базові слова, які максимально «іди сюди», чи ти поранений. 그러면서 북한 병사는 무슨 슈퍼킬러로 보이지 않았고 그저 어린 소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군인으로서는 러시아 군인들보다 동기부여가 강하게 돼 있었고 젊고 체력도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Росіяни готові здаватись в полон пачками, а ці ні. Це їх дуже сильно відрізняє, саме мотивація. Порівняно з російськими солдатами, вони фізично, морально підготовлені набагато краще. 우크라이나군 고위 장교인 페트로 하이다추크는 북한 병사들의 장비와 훈련 정도가 러시아군보다 우수하다고 보고된다며 북한 병사들이 돌격작전 임무를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군의 참전은 전략적 실수이며 파병 북한군은 대규모로 전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로 파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이날 북한군은 대규모 인원이 전사하게 될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북한을 참전시킨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황중국 주유엔 대사도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생포된 북한 병사들의 증언은 이들이 소모품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불법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